자, 반갑습니다. 언어의 1등급을 향한 선택 정지웅 선생입니다. 자, 오늘 수능 특강 6번째 EBS 교재 분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영탄법이에요. 어떤 사실을 좀 더 힘있게 날카롭게 그리고 좀 더 깊이 있게 간절한 심정을 나타내려고 할 때 감탄사라든가 혹은 감탄조사라든가 감탄형 어미, 의문형 형식 등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영탄법입니다. 자, 영탄법에는 보통 뭐가 붙습니까? 이렇게 느낌표가 붙죠, 그죠? 하지만 물음표가 붙어서도 영탄법일 경우가 있어요. 예? 예, 꼭 느낌표가 붙는다고 영탄법만은 아닙니다. 예. 자, 반어적 표현입니다. 겉으로 표현한 내용과 속마음에 있는 내용을 서로 반대로 말함으로써 강조의 효과와 긴장감을 형성하는 표현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 의미하고 이면적 의미가 다른 거예요. 여기 보면 먼 훗날 당신이 찾으면 그때 내 말이 잊었대요.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무척 그리다가 잊었대요. 그럼 겉으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잊었다고 표현했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실은 뭐냐는 거죠. 그리고 당신이 나무라면 믿기지 않아서 잊은 거예요.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있고 먼 훗날 그때 잊었대요. 잊었다, 못 잊었다? 못 잊다라는 거죠. 그럼 왜 못 잊었는데 잊었다고 표현할까요? 못 잊은 걸 잊었다고 표현함으로써 못 잊는다는 걸 뭐 하기 위한 겁니까? 강조하기 위한 표현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현재형 진술인데요. 자, 이렇게 이거부터 이거. 니은다, 는다. 과거의 사건을 마치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서술합니다. 보통 니은다나 는다 같은 현재형 종결 어미를 붙이는데 이걸 통해서 실감과 생동감을 높이는 것을 현재형 진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봐요.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면 마침 나는 너에게 간다, 니은다죠. 그죠? 그 다음에 뭐뭐하고 있다. 이런 어미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현재형 진술인 거죠. 이걸 통해서 뭘 준다고요? 실감과 생동감을 불러줍니다. 네. 서리적 표현입니다. 일부러 묻는 형식을 취하여 독자의 판단에 호소하여 여운을 남기는 표현 방법이에요. 이런 내가 인간이냐? 그럼 인간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럼 이제 처음 작품 하나 보겠습니다. 중요한 작품이죠. 네, 백석의 작품은 중요합니다. 네. 백석의 작품은 중요합니다. 자, 2004학년도 수능에 고양이라는 작품이 출제가 됐어요. 예, 충분히 또 출제가 될 수 있는 작품이 바로 백석의 작품입니다. 자, 8원 서행시초 3인데 이 3이란 말이 붙은 걸로 봤을 때 무슨 시인 거 알 수 있습니까? 연작시인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자, 작품이 3개가 나오면 작품 3개 작품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작품을 갖고 문제를 푸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예, 별표를 2개를 칠 겁니다. 별표 3개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별표 2개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상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아침인데 차갑죠. 자, 시에도 배경이 있거든요. 그 배경이 시의 내용과 어떤 연관성을 갖게 되는데 아침이 차갑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이어진 내용은 좋은 내용일까 나쁜 내용일까? 별로 안 좋은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묘항산행 승합자동차는 텅 안이 비어 있어요. 거기에 나이 어린 계집아이가 하나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나이 어린 계집아이 하나가 버스를 탑니다. 옛말 속같이 진진초록 새 저고를 입고 근데 이 계집아이 보니까 어때요? 손짠등하고 박고랑처럼 몹시도 터졌어요. 손짠등이 어떻게 했다고? 터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어때요? 고생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근데 지금 시적 상황은 뭡니까? 시적 상황은? 네. 버스에 오른 누굴 본 겁니까? 그렇죠. 버스에 오른 계집아이를 본 겁니다. 본 거예요. 계집아이는 자성으로 간다고 했는데 자성은 예서 350리, 묘항산 150리. 묘항산 어딤에서 삼촌이 산다고 한다. 그럼 자성 가는 길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네. 묘항산 어딤에서 삼촌이 산다고 해. 그럼 누구 찾아가는 겁니까? 삼촌 찾아가는 거죠. 그럼 이 계집아이 엄마 아빠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죠? 네. 아마도 엄마 아빠는 안 계신 것 같죠. 새하얗게 어른 자동차 유리창 밖에 내지인 주세소장 같은 어른과 어린이 둘이 네임을 내요. 뭐 차비 내는 것 같아 대신. 아니면 배웅을 하는 것 같아요. 자, 뭐만 나왔습니까? 주제소라는 말 나왔죠? 주제소장 할 때 주제소가 뭐예요? 얘가 일제하에 뭘 얘기할까요? 네, 파출소를 얘기합니다. 경찰서예요. 그럼 이때 주제소라는 말은 뭘 알 수 있게 해줍니까? 그렇죠. 시대 상황을 알 수 있게 해주네요. 이 주제소란 말 때문에
이 시대가 일제치하라는 것을 알 수 있으셔야 됩니다. 네. 계집아이는 운다. 흐느끼며 운다. 계집아이가 지금 뭐 한다고? 울고 있어요. 텅 빈 찬 구석에서 어느 한 사람도 눈을 쉰다. 그럼 눈을 쉰다는 건 뭡니까? 운다는 거죠. 이 계집아이를 보면 웃는다는 거죠. 자, 근데 이 한 사람은 아마도 누구일 것 같습니까? 화자일 것 같죠. 화자인 나를 갖다 지금 이렇게 객관화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죠? 계집아이는 몇 해고 내지인 주세소장 집에서 잡아요. 이거. 계집아이는 몇 해고 내지인 주세소장 집에서 밥을 짓고 걸레를 치고 아이 보기를 하면서 이렇게 추운 아침에도 손이 꽁꽁 얼어서 찬물에 걸레를 쳤을 것이다. 사실입니까? 추측입니까? 추측이죠. 아마 그래서 뭐 했을 거다? 손이 터졌을 거예요. 이해 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네. 그렇다면 선생님 봐봐. 자, 버스에 오른 이 계집아이. 이 계집아이 어떤 계집아이? 되게 고생 많이 한 계집아이죠? 이 계집아이를 바라보는 시적 화자는 계집아이에 대해 뭘 갖고 싶습니까? 반응? 연민이죠. 네. 그럼 주제 뭔가 한번 봐볼까? 시작. 버스에 오른 계집아이에 대한 연민이 주제죠. 그런데 이 계집아이가 이렇게 고생한 이유는 뭐 때문일 거라고? 바로 그렇죠. 일제하죠. 이해해요? 결국은 버스에 오른 계집아이에 대한 연민을 통해서 계집아이의 힘겨운 삶에 대한 연민을 통해서 일제하의 우리 민족의 어떤 고달픈 삶에 대한 연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알겠나요? 무슨 말인지? 상황을 파악하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시적 화자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나와 있지 않다. 근데 시적 화자는 어느 한 사람도 눈을 쉰다. 이 한 사람이 아마도 시적 화자일 것이다. 시적 화자를 지금 뭐 시키고 있다? 객관화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자, 표현상의 특징 한번 봐볼까요? 자, 니은다 같은 뭘 썼습니까? 현재형 어미를 썼죠. 니은다, 는다와 같은 현재형 어미를 씀으로써 무슨 감을 주고 있습니까? 네, 생동감을 주고 있네요. 됐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자, 지금 주어진 계절적 상황은 언제일까요? 되게 추운 겨울이죠. 이렇게 추운 겨울에는 계절적 상황이 이런 계집아이에게 주어진 어떤 비극적 상황을 뭐 시키고 있습니까? 심화시키고 있네. 비극적 상황을 뭐 시키고 있다고요? 심화,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럼 이제 보죠. 자, 해볼게요. 네. 현재형 어미를 통해 시적 상황을 생동감 있게 그려내고 있다. OX, 네, O입니다.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를 통해 비극적 상황을 심화시키고 있다. O죠. 대상을 돕고자 하는입니다. 대상을 돕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가 나타나 있다. 네, 그건 아니죠. 연민의 정서는 나타나 있지만 반응이 의지인 건 없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작품 제목은 황동규의 퇴원날 저녁이죠. 아파트가 퇴원했나 봐, 그지? 아, 황동규입니다. 1938년 출생입니다. 현재 14세입니다.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석사입니다. 에든버러 대학교 영어영문학 박사했고요. 97년도에 수능 즐거운 편지, 2006학년도에 수능 조그만 사랑 노래 출제됐습니다. 소설가 황순원 씨의 아들입니다. 네. 자, 그럼 또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 느껴지시죠? 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작품이에요. 자, 나 작품은 별표를 하나만 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됐나요? 네, 그럼 보자. 흑반 잔뜩 끼어 죽어가는 낯잎 어루만지며. 흑반이 뭐냐면 검은 빛깔의 얼룩점이래. 어? 그럼 난에 지금 뭐가 끼었어? 흑반, 검은 빛깔의 얼룩점이 꼈지? 근데 갑자기 죽어가는 낯잎을 어루만지며 라고 했잖아. 그럼 왜 난 얘기를 할까? 작품 제목이 퇴원날 저녁이잖아. 그럼 누가 태어난 거야? 내가 태어난 거잖아. 그지? 그잖아. 여기서 나는 지금 누구와 동일시? 나와 동일시 될 수 있겠죠? 뭐 한 점에서? 아픈, 병들었다는 점에서, 그지? 병들었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결국 난에 흑반이 잔뜩 끼었다는 것은 죽어간다는 건 누구에게도? 나에게도 흑반이 잔뜩 끼어갔다는 얘기야. 어루만지며 베란다 앞을 살핀다. 저녁 비가 눈으로 바뀌고 있다. 주차장에 누군가 차 미등을 켜놓은 채 들어갔나? 그럼 주차장에 누군가 지금 뭘 켜놨다고? 미등을 켜놨죠? 배경은 어떤 배경입니까? 저녁비가 눈으로 바뀌었으니까 배경은 겨울이에요. 뭔가 안 좋아요.
자, 오른쪽 등 껍질이 깨졌는지 두 등 색깔이 달라. 그럼 봐봐. 미등도 뭐했어? 깨졌지. 난도 죽어가고 있고 미등도 깨졌어요. 이 모습이, 자, 이 미등의 모습도 결국은 누구의 모습? 병들어 죽어가는 나의 모습과 연관되겠죠. 그쵸? 안경을 한번 벗었다 다시 낀다. 눈발이 한번 가렸다가 다시 빨갛고 허염등을 켜놓는다. 낫잎을 어루만지며 주인이 나오기 전에 배터리 닳지 말라고 속삭인다. 자, 무슨 얘기인가 봐봐. 낫잎을 어루만지며 주인이 나오기 전에 배터리 닳지 말라고 속삭인다 그랬지. 그럼 배터리를 닳는다는 건, 배터리가 다 떨어졌다는 건 뭘 상실한 걸까? 생명력 상실. 그건 뭐와 연관되어 있다? 죽음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지. 이해하겠냐? 네. 자, 속삭인다, 안타까움입니다. 반응,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는 온기를 잃지 말라고. 다시 만날 때까지는 눈 감지 말라고. 추운 세상에 간신히 켜든 불씨를 아주 끄지 말라고. 이상에 함께 살아있는 그 무엇에 난이 점차 뜨거워진다. 그럼 볼래? 눈 감지 말라고, 끄지 말라고. 뭐가 나타나 있습니까? 의지. 진짜 상황 결국 뭐에 대해서 얘기한 거네? 응? 잘 봐. 난이 병들어 죽어가지? 미등이 배터리가 다 떨어져 가고 있지? 이 모습은 결국 뭘 형성한 거니? 나의 모습을 형성시킨 거잖아. 그치? 병들어 뭐에 가는? 죽어가는 자신이잖아. 그지? 안타까움도 있지만 살겠다는 뭘 갖고 있다?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거 알고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다음에 또 어때? 병들어 죽어가는 것들에 대한 뭐도 있을까? 연민도 나타나 있겠지. 오케이? 네. 자, 그럼 이제 봐봐. 주제는 뭘까? 연결시키면? 병들어 죽어가는 삶에 대한 안타까움과 살아보겠다는 의지죠. 네. 병들어 죽어가는 것에 대한 연민과 삶에 대한 뭐라고요? 의지입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것에 대한 연민과 삶에 대한 의지입니다. 됐어요? 네? 자, 표현사의 특징 한번 봐볼까? 표현사의 특징 뭐 있어? 뭐뭐 한다, 뭐뭐 한다?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현재형 나와 있지? 현재형 진술을 통해서 어때요? 생동감 보여주죠?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자연물을 통해서, 자연물 나왔잖아, 그지? 화자의 정서를 뭐 시키고 있다? 고조시키고 있다. 연민의 정서, 안타까움의 정서, 이와 같은 거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예, 이 작품은요, 실제로 황동규 시인이 60살 때 되게 큰 수술을 합니다. 거의 죽을 뻔하다 살아요. 그때 쓴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럼 이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연물을 통해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OX? 오죠. 영탄법을 통해 주제의식을 강화하고 있다. 영탄법 있습니까? 영탄법이 없죠? 없나요? 없죠? 네. 반어조 표현을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X겠네요. 됐습니까? 네. 나이 든 남자가 혼자 밥을 먹을 때 울컥하고 올라오는 것이 있다. 큰 덩치로 분식집 메뉴표를 가리키고서 등 돌리고 라면바를 건져리고 있는 그에게 양푼에 식은 밥을 넣고 동생과 눈을 기며 숟갈 싸마던 그 어린 것이 올라와 갑자기 목매게 한 것이다. 뭘 본 거야? 자, 지금 뭘 회상? 이거 회상이지? 이해하냐 이거? 잘 봐. 지금 시적 상황 뭘 본 거니? 분식집에서 뭐 하고 있는 거니? 혼자 밥 먹고 있는, 혼자 밥을 먹고 있는 누굴 본 거야? 나이 든 남자를 본 거죠. 자, 양푼에 식은 밥을 놓고 동생과 눈을 기며 숟갈 싸움하던 그 어린 것이 올라와 갑자기 목매게 한 것이다. 그잖아. 그럼 이거 뭘까? 과거? 회상이잖아. 그럼 아마도 이 혼자 밥을 먹고 있는 나이 든 남자의 이걸 어떻게 알아? 누굴까?
화자 자신일 가능성이 높죠. 이해해요? 이해돼요? 네, 좋아요. 그럼 자, 이 혼자 밥을 먹고 있는 나이 든 남자를 봤는데 이 남자가 자기 자신이 있는 겁니다. 갑자기 이 나이 든 남자는 옛날 어린 시절에 동생과 밥 갖고 싸웠던 그때의 모습을 생각하면 어때요? 목매기했죠. 그죠? 예. 그럼 뭘까요? 그 사람에 대한 뭐가 있을까? 연민이 나타나 있겠죠. 연민입니다. 몸에 한 세상 떠넣어주는 먹는 일에 거룩하며 이 세상 모든 찬밥에 붙은 더운 목숨이요. 자, 찬밥에 붙은 더운 목숨이라고 얘기했지. 그럼 찬밥, 이걸 갖고 우리가 어때? 목숨을 뭐하고 살아? 연명하고 사죠. 자, 뭐뭐이여라고 얘기해서 표현법 영탄법입니다. 맞죠? 네. 이 세상 혼자 밥 먹는 자들 풀어진 뒷머리를 보라. 네. 그럼 이 세상 혼자 밥 먹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 혼자 쓸쓸히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너희도 가끔 내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저기 서서 밥 먹더라고. 그럼 뒤에서 보면 참 그 모습이 선생님 안타까워. 그래서 제가 야, 강의실 들어가서 먹어. 그런 얘기 자주 하거든요. 예. 그렇게 서서 먹지 마라니. 밥은 밥처럼 먹어야 돼. 알겠어? 무슨 말인지? 그냥 강의실 와서 그냥 먹어. 누가 뭐라 안 해. 선생님 뭐라 안 하니까 여기 와서 먹어. 앉아서 먹어. 이거 서서 그냥 라면 같은 걸로 때우고 그런 모습 보면 참 불쌍하다고. 어떻게 살아가는? 힘들고 고되게 살아가는 재수생의 모습. 알겠지? 네. 자, 표현상의 특징 또 나왔어. 찬밥과 뭐가 나왔어? 더운 목숨 나왔지? 그럼 찬밥과 더운 목숨 뭘까? 감각적 대비겠지. 그쵸? 파거다 공원 뒤편 순대집에서 국밥을 숟가락 가득 떠넣으시는 노인의 쩍 벌린 입이 나는 어찌 이리 눈물겨운가. 이리 어찌 눈물겨운가. 의문이잖아. 의문인데 뭐야? 영탄. 눈물겹다잖아. 표현법 뭐 나와 있어? 서리법. 눈물겹다 안 겹다? 눈물겹다는 서리법이 나와 있네. 그럼 주제 시작. 혼자 밥을 먹고 있는 나이 든 사람이잖아. 다른 말로 바꿔봐. 시작.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연민이지.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뭐라고? 연민.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이라고. 서울대 나왔죠? 서울대 미학과 나오고 서강대학교 대학원 또 공부했어요. 왜? 그때 운동권에서 학교에서 잘렸어요. 다시 또 서울대 대학원 미학 대학원을 졸업합니다. 네. 자, 한번 나올 만한 작가인데 한번 수능이 안 나왔습니다. 황지우입니다. 본명은 황재우입니다. 왜 황지우로 이름이 바뀌었느냐? 시를 출판했는데 출판사에서 잘못 표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황지우라는 이름을 씁니다. 에이, 괜찮아, 적자지 황지우 쓰면 돼, 이러고. 자, 거룩한 식사죠. 이 식사는 지금 뭘 먹고 있어? 찬밥으로 먹고 있잖아. 찬밥은 이 뜨거운 목숨을 연명하는 되게 숭고하죠. 그래서 거룩한 식사라는 말을 붙인 겁니다. 알겠나요? 네. 자, 볼까요? 서리적 표현을 통하여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OX? 자,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서? 나는 어찌 이리 눈물겨운가. 그죠? 정서, 눈물겹다, 연민, 강조. 맞습니까? 현재형 어미를 통해 시적 상황을 생동감 있게 그려내고 있다고 했죠? 현재형 어미 맞습니까? 안 돼요. 숟갈 싸움하던 과거죠? 과거야 아니야. 있잖아, 그지? 현재 없어? 어떤 친구가 물어보더라고. 무슨 싸움하던 과거잖아요. 그 과거니까 틀렸네요. 아니죠? 현재도 있어요, 없어요? 올라오는 것이 있다, 뭐뭐한 것이다. 보라. 그죠? 현재 맞네요? 네. 과거를 회상하는 시적 상황이 나타나 있다. OX? 맞죠? 뭐 회상했습니까? 어린 시절 동생과 밥 먹으며 싸웠던 그 모습 회상했죠? 얘를 시나리오로 바꾸면 오버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능 특강 6강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